9월 23일 월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다들 하셨나요?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별탈 없이. 제가 매일 저녁마다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오늘 하루 무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꼭 안 잊어버리고 넣는데, 하루하루 참 살아가는 게 각박한 세상이라서 그날 하루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게 또 달라지지가 않는 인생이라서, 또 그렇다고 그날 하루를 또 그냥 얼렁뚱땅 보낼 수는 없죠. 이왕이면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좋겠죠. 주식이든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 오늘은 월요일이었는데 매매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날이었죠. 어떻게 됐는가? 전일 미션 종목 간단하게 둘러봅시다. 태풍 피해는 좀 뭐 없었는가 모르겠군요. 워낙 뭐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워낙 뭐 댓글 같은 걸 잘 안 다시니까 어찌 되는지 뭐 알 수는 없군요. 자, 전일 미션 종목은 주말에 나온 이슈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섹터를 꾸미고 종목을 도출시켜서 보았습니다. 일단 대지열병 관련주는 뭐 안 볼 수 없는 관련주니까 보았는데, 모습이 오늘 제가 안 좋을 거라고 그랬죠. 안 좋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백강 소재가 조금 뭐 관심을 받지 않겠나 싶은데, 역시 시장은 통계적인 속성 대장주를 추종하는 매매가 되었었죠. 제 시선은 일단 뭐 오늘 롤링이 좀 심했습니다만은 저가가 마이너스 4.5%까지 빠져가지고 고가는 플러스 23%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늘 뭐 등락이 좀 많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스타일 같은 것은 뭐 사람들마다 매매 방식은 다르겠지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타이밍을 안 맞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타이밍을 참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첫 번째 타이밍이 눈에 어른거려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들어가면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꼭 첫 번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꼭 두 번째 공략이 안 되더라고요. 좀 오늘 이것도 하루 종일 보고는 있었지만은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뭐 제가 대지열병 관주는 일단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습은 좀 안 좋았죠. 따라가려고는 했지만은 하지만 대지열병주는 좀 계속 봐줘야 될 종목이니까 관심권에 둬야 되죠. 단 제시스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주가 막 팔아먹고 있으니까 별로 썩 좋은 기분은 아니죠. 내일 정지죠. 내일 정지니까 하루 쉬겠네요. 남북경업주는 일신석재를 위주로 해서 좋은 사람들 아난티 뭐 그런 위주로 한번 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뭐 원체 남북경업주는 이제 시장에 꼭 뭐 양치기 소년처럼 돼 버렸는지라 웬만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이슈가 아니면 확실히 모습을 지금은 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관심 있게는 계속 봐줘야 되죠. 문 대통령이 또 어떤 뭐 좋은 결과를 끌어낼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뭐 큰 뭐 변동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전체 다. 신규주동 뭐 같이 한번 봐주자. 올리페스 한번 봅시다. 올리페스는 뭐 오늘 저희들도 공략을 했습니다만은 1차 타점을 여기 근처쯤에서 잡았는데 거의 본줄로 다시 잘라주고 보합을 돌파할 때 공략을 해서 뭐 5, 6%밖에 수익을 못 먹었습니다만은 조금 기대한 것에 비해서는 좀 모습이 약했죠.
기대한 것은 좀 모습이 약했다. 아무래도 몸이 좀 무거운 것이 단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바이오주 시장이 요즘에 워낙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기세를 이어가지를 못했네요. 마이너스 한 4%대까지 밀려가지고 저희들 마이너스 3%대가 들어갔죠. 그대로 보유를 했으면 한 10% 가까이는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한 5%, 6% 정도 나왔죠. 올림피스는 1이 되면 이제 이것으로 뭐 더 이상 쳐다볼 이유는 없는 거죠. 오늘이 그래도 한 번은 자기한테 준 기회인데 말이죠. 라니스는 오늘도 나름대로 뭐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군요. 플러스 2%에서 9.7%, 1%. 한우프로 뛰기는 좋네요. 아침에 땡 해가지고 9%대 올라갔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한우프로는 먹을 수 있는 구조권은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1이 돼버리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라닉스도 일단 보내줘야 되죠. 더 이상 관심끈에 두고 있는 것보다 너무 질질 끌면 안 좋거든요. 만일에 라닉스 같은 종목이 살아나려면 오늘은 양봉을 딱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띄워주고 종가상 마무리가 돼줘야 되거든. 이래야 다음 기세를 한번 더 볼 수 있는 거지. 전꼬리도 못 가고 전고점도 못 가고 이 정도밖에 못 가고 밀렸다는 것은 틀린 거죠. 자, 그다음 힘이. 자, 그다음엔 좀 진행되고 있는 기세주들 한번 봅시다. 일진홀딩스. 일진홀딩스는 오늘 좀 더 폭이 많이 컸네요. 고가가 10% 가까이 올라갔군요. 여기서 우리가 보유를 진행이 됐으니까 폭은 제법 올랐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이제는 뭐 적게 먹는지 많이 먹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끌고 가실 분들을 보고 일단 죽지 않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죽지 않을 때까지는 이 기세주는 이번 달까지는 이렇게 쭉 지켜볼 겁니다. 뭐또 초보 공부하시는 초보분들도 있으니까 자꾸 차트도 자꾸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공략할 거는 공략해보고 또 흐름을 끌고 가면서 추종을 할 것은 추종도 해보고 보유를 해볼 것은 보유도 해보고 이래서 자꾸 공부를 해야죠. 두 번째 덕산 테코피아. 오늘도 가려고도 덕산은 제법 그래도 꼬리를 윗꼬리를 달아줬네요. 이런 윗꼬리를 자꾸 달아주면서 계속 지금 신고가를 얘는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역을 자꾸 넓히는 거죠. 이 날짜에는 영역을 이 정도까지만 넓혀놨다면 즉 얘도 이 날짜는 여기가 신세계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신세계 아닙니까? 이만큼 영역을 넓혀놨고 오늘은 요만큼 영역을 더 넓혀놨네요. 그죠? 갔다가 돌아 넘어왔지만 일단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가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가 고점이거든요. 캔들이 뭐 크게 보여서 그렇지 큰 폭으로 움직인 건 아니네요. 하지만 아직 계속 진행 중이죠. 봐줘야 되겠죠. 우리가 덕산이 언제 들어갔나? 이 날짜 들어갔나요? 우리가 덕산을 이 날짜에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지켜보죠. JMT 이놈도 오늘 뭐 많이 올라갔네요. JMT가 우리가 이 날짜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 그랬을 것 같은데 하루 이 거래일에 이 정도 올랐으면 또 많이 올랐네요. 자, 이런 스타일 종목은 흥미가 진진하죠. 과연 이제 언제 무너질까?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까? 차익 실현이 나온 뒤의 모습은 어떻고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짧게 먹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보유하면서 한 번 더 승부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일에 여기서 보유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뭐 한두 분의 음봉은 견딜 수 있는 그런 폭은 일단 보유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스윙을 끌고 갈 때의 매력은 장점은 또는 특징점은 상승을 내가 진입한 시점부터 상승을 했으면 이 시점과 이 시점까지의 폭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폭이. 즉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로 치면 우리 자동차로 치면 앞차와 본인 차간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뭐 에어백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날 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것이 하나의 에어백이다라고 이제 뭐 말로 많이 하는데 차간 거리 유지를 잘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가 진입해서 보유했을 때부터 얼마가 올라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다치지는. 즉, 뭐 60급 먹으려고 하다가 뭐 본절하기 예산데 그래도 폭이 좁아버리면 올라간 폭이 작아버리면 금방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좀 약간 굵은 양봉을 띄워준 것은 어느 정도 에어백이 이제 조금은 사이즈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수익의 목표나 매도는 스스로가 판단을 하겠지만은 수익 매도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틀리거든요. 소심한 분들은 짧은 수익을 뭐 먹는 거고 배포가 큰 사람은 좀 많이 먹고 그렇죠. 지켜보죠. 이 정도 역시. 동성화인텍 어제 첫날 들어간 종목이었죠. 이 지점에 우리가 이날이 첫날이었죠. 오늘은 뭐 조정을 좀 받았네요. 그죠? 그래 봤자 이 폭이 뭐 5%짜리 폭도 안 되는군요. 마이너스 0.9% 출발해서 플러스 1%, 밑으로는 마이너스 3%, 종가로 마이너스 1.4%니까 뭐 큰 별일은 없었다고 보는군요. 음봉의 꼬리가 이 꼬리를 치고 내려오면 모습이 안 좋지만 안에서 노는 것은 아직 괜찮습니다. 하나의 캔들에 있었을 때 음봉이 안쪽에서 놀아주는 것은 이 캔들이 품에 안고 있는 이상은 크게 나쁘지는 않죠. 이렇게 선뜻 흘러가는 목소리로 말해주는 이 작은 팁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잘 정리를 하고 그러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 공략주를 또 따로 제가 선정을 했죠. 동부제철 우, 세하, 메가MD, 마이크로텍을 한번 보자. 보유를 해서 상승을 하면 일단 한 주간 보는 의미로 하자 했는데 동부제철 같은 거는 뭐 오늘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시가 4% 출발해서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27.10%. 오늘 이것은 뭐 팔아먹어야죠. 뭐 보유를 할 게 아니라 팔아먹어야죠. 뭐 한 5, 6%나 올랐다면 보유를 하죠 말입니다. 역시 시장은 똑같은 상황에서는 우선주를 먼저 잡아주죠. 시가 7%, 동부제철은 시가 4%. 그래서 동부제철은 상한가까지 못 갔지만은 동부제철 오늘 상한가까지 갔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좋았고 또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하자고 선정을 한 것은 나름대로 유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하 보겠습니다. 세하는 기술적인 차원과 기세적인 차원 두 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날 목표는 이 꼬리 부분을 요만큼만 올라간 꼬리 부분만 메어줘도 좋다라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했는데 뭐 꼬리가 아니라 뭐 저기 위에 뭐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오늘 이 공략 상당히 욕심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의외로 큰 수익을 주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기세주나 이런
기술과 기술적인 기술주와 기세주가 두 개가 합치는 종목은 시장에 반응이 오면 어, 그 강도가 셉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뭐 시가가 몇 프로였네요. 시가가 보합이었네. 시가가 보합. 보합에서 상한가까지 찍은 게 딱 뭐 30% 그대로 먹는 그런 스타일 같네요. 그래서 세아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할 거라고 선택을 한 이유를 오늘 세아가 잘 모습을 나타내 준 것 같아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하나의 재료였다고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가 MD 한번 봅시다. 메가 MD도 오늘 놀았군요. 플러스 2% 출발해서 플러스 4%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플러스 0.9%로 마쳤다. 그냥 놀았네요. 그죠? 시가 2%, 4%, 마이너스 2%, 플러스 0.9%. 아직은 뭐 메가임디는 뭐 지켜봐야 될 종목이죠. 오늘 하루 모습이 안 좋다고 해서 또 무조건 매도 그 종목을 나쁘게 보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보유를 안 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공략을 할 어떤 기회가 온다면 돼지일병도 좀 죽고 뭐 다른 종목들이 없을 때는 관심을 옆에 얼른 가져다 놓고 있으면 반응이 올 겁니다. 아무것도 별로 할 게 없을 때는 이쪽으로 또 올 거니까요. 다음 마이크로텍. 마이크로텍은 역시 목표가 이렇게 양봉을 한 개 더 만들어내자, 꼭 이렇게 꼬리까지 끝까지 안 가도 좋다라고 역시 욕심 없는 그런 마인드인데 시장은 이걸 시가를 15%를 띄웠거든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숨은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해올 때는 뭔가 모르는 게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지요. 왜 얘가 이럴까? 차트를 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요 근래에 뭐 1, 2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연출한 종목이 때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고 했는데 오늘 시가 15% 뛰었으니까 들어가신 분은 없었겠죠. 웃기는 것은 15% 띄워놓고 아는 놈들은 어딘가 정보를 들고 시가를 15% 띄웠는데 시장이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아는데 그런 저가가 1%대까지 밀렸다는 거죠. 왜? 뭐 공시가 그때 안 나오니까 15% 뛰어가고 1%까지 밀려가지고 다시 11%대로 마치는데 이제 공시가 나왔죠. 5시 47분에 나와요. 5시 47분에. 그리고 6시 43분에 나온 재료가 이제 나온 거죠. 마이크로텍 90억 유상증자와 270억 전환사채 발행. 총 360억이죠. 마이크로텍 현재 단가가 2,700원짜리 회사. 360억 뭐 나쁘진 않네요. 뭐 360억 뭐 작은 돈은 아닌데, 근데 사실 저런 것도 보면 다 빚 아닙니까? 빚. 뭐 어쨌든 그런 돈을 땡겨올 줄 아는 그런 능력도 능력이니까 회사가 좀 뭘 좀 해보려고 돈을 좀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를 못하는 회사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뭐 돈을 또 구할 수 있으면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마이크로텍은 이제 뒤늦게 공시가 나오니까 시간 내에서는 상한가를 가 있다는 거죠. 그게 벌써 이게 아침에 15% 시가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이 재료는 어느 곳에서라도 나왔다는 거죠. 다 흘러가지고 사람 이게 보안이라는 게 비밀이라는 게 그 힘들거든요.
절대로 비밀로 해라 이래 해도 안 된다고요. 이런 기업들은. 내일 뭐 어찌 움직이는가 궁금하니까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관심권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공략주 중에서 보면 동부제적은 조금씩 상승을 했으면 보유를 했을 텐데 뭐 오늘 이렇게나 많이 뭐 줘버린데 이거는 뭐 팔아먹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세아도 조금만 올라가주면 가져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공략을 했는데 뭐 상하가까지 가버리니까 이것도 오늘 팔아먹어야 될 거고, 두 개는 다 팔아먹어야지. 메가 MD는 오늘은 뭐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 갖고 있지 말고 일단 나와는 있어야 되지. 아무런 소득이 없고 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의 보유를 하고 있다, 손실을 보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적어도 4, 5% 이상의 수익이 나 있어야 보유를 하면서 흐름을 보지, 보유를 못하고 마이너스 되는데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 건 안 되죠. 물론 스윙의 개념은 각자가 추구하는 트레이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보조 이평선을 보고 하는 거, 캔들을 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상한문의 방식은 스윙 종목을, 기세주 종목을 포착을 하고 그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적어도 5% 이상의 폭을 줘야 보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 번 더 조금 눌림을 견딜 수 있죠. 들어갔는데 뭐 마이너스 1, 2%에서 끝났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굳이 그런 것을 나중에 뭐 좀 더 주고 또 올라가면 또 더 주면 사고 오면 되죠. 굳이 마이너스 된 제품을 아깝다고, 돈 10만 원 그거 아깝다고 들고 있다가 나중에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깨진단 말이죠. 자, 오늘 미션 종목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지 일병 관리도 모습이 안 좋았지만은 체시스가 그나마 오늘 남대로 선전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상태가 됐지만, 종가상으로서는 상당히 모습이 다 안 좋게 됐죠. 안 좋게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뭐 오늘 백강 수절을 했어도 수익은 났겠죠. 아침에 제시스가 끌어올리는 바람에 마이너스 8%고 한 10%가 밀렸다가 이리 올라갔으니까 한 10% 뛰기는 나올 수 있었네요. 백강 수절을 했으면. 하지만 이제 제시스 같은 이런 스타일이 좋지, 음봉에서 끌어올리는 스타일은 좀 불안하거든요. 자, 대지열병전은 뭐 큰 재미가 없었다고 표현을 합시다. 남북경전 아예 거래 자체가 별로였고, 신규주도 오늘 뭐 올리페스가 좀 뭐 타점을 잡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수익은 조금 났을 겁니다.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마이너스 한 4%, 4% 줬을 때는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근데 바이오주였고 엉덩이가 무거운 2만 몇천짜리 잘 움직이지 못했던 좀 단점이 있죠. 하지만 뭐 나름대로 뭐 짧은 시간에 10% 수익을 줬으면 나쁘지는 않았죠. 뭐 기세주하고 이제 주간 공략주가 오늘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주간 공략주는 뭐 동부제철 세아가 제일 좋았으니까 마이크로텍도 텍은 뭐 아예 거래 자체가 필요 없고, 주간 공략주는 지어 보이고, 기세주는 일단 흐름을 앞으로 계속 보기를 하죠. 자,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 미션 종목들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포지션 파악해 봅시다.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한 달에 어느 지점에 와 있나요? 이제 월말을 월 마감을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월요일, 한 주의 월요일을 지나고 두 번째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장의 글로벌 정신은 어떻나요? 지금 뭐 문 대통령이 한미 회담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어떤 뭐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은 어떻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열병균은 어떻습니까? 김포에서 또 새롭게 발생된 돼지 열병이 오후 6시 넘어서 확진으로 판정이 났죠. 그렇습니까? 기세주는 어떻습니까? 기세주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곧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분위기가 오겠지요. 이제 월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말은 즉 새로운 기세주를 들어가기에는 이제 포착 1회도 들어가기에는 조금 조심을 하고 약간 발을 빼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을 말하겠죠. 자, 뭐 우리 지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새 2100선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내일 뭐 특별한 이벤트 종목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 일단 관심을 받을까요? 역시 현재로서 시장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돼지 일병 관련주일 텐데 오늘 경기도 김포에서 그것이 확진이라는 상황이 났으니까 내일 한번 더 봐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돼지 열병 섹터는 다시 봐야 되겠죠. 자, 체시스가 정지니까 일단 네 종목 위주로를 움직이는데 체시스가 빠지면 일단 신라 SG가 여태까지 2등 주를 했으니까 1등주로 올라야 되겠죠. 승진을 했네요. 체시스 축하한 누구야 신라 SG 축하한다고 해야 되겠구만요. 지금 체시스 자리에는 누구를 넣어야 될까요? 일단은 신라 SG와 백광소재, 이글벳 이 삼중선언 해주고 체시스 자리에는 진바이오텔 하나 넣어보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보면 되겠죠. 대장주가 체시스가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신라 SG가 2등주라고 해서 저놈을 대장주로 보고 해야 될까요? 강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즉 강한 힘을 내는 체시스가 본 대장이 없는데 그 뒤를 따르는 2등주 신라 SG가 그 대장의 바톤을 이어받지만은 이 서너 종목은 아직까지는 서로가 크게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라 SG가 통계적인 속성으로는 2등주가 다시 1등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라 SG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역으로 예전에 1등주 하던 이글벳은 영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옛날에 대장주였는데 그러면 혹시나 또 얘가 또 미친 척하고 내 자리 돌리도 하면서 이제 제시스 없는 틈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스름도 받고 그랬으니까 오늘 뭐 그나마 신라 SG는 제시스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줬는데 이걸 뵈서 사람들이 실망을 해놓기는 아예 뭐 끌어올리려고 하지도 않더구만요.
자꾸 문매를 맞으면 성이 난단 말이지. 그래도 옛날에 내가 1등 했는데 말이지. 우스갯소리고요. 일단 그런 경우의 수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같은 이런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는 대장주가 신다든지 폭락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머지 관련주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는 것은 그날 그날의 대응 능력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섹터는 사실은 볼 게 없습니다. 이거 빼고 나면 시장이 볼 게 없는 시장이죠. 하지만 굳이 섹터를 꾸미자면 아직까지도 남북 경업 관련주들은 아직은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났죠. 그러면 남북 경업주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 경업주들은 전부 다 별 재미가 없어요. 크게. 뉴스에 보면 오늘 DR택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단 말입니다. 재료를 보면 DMZ 지뢰 제거를 제한을 검토를 한다. 23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키워드로 인해서 지금 시간에 상한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키워드가 내일 정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초안이 돼 준다면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남북 경업주는 또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 경업주는 일단 다른 건 다 제쳐두고 DR택을 봐줘야 되겠죠. 일단 시장에서 반응이 오는 종목. 그러면 DMZ 지뢰 관련주가 여기 DR택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DR택이 빼대라면 또 살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뢰 관련주 한두 종목 찾아가지고 옆에다가 2, 3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되겠죠. 지뢰 관련주 찾으면 많으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이 DR택이 확실한 선방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 내일 시가 오늘 시간에 9% 올라가 있는데 내일 시간에서 5%, 4%, 내일 시가가 5%, 4% 이렇게 잡힌다. 그럼 틀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이런 건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DR택이 아침부터 10% 이상 강하게 막 달리 빼면서 막 엄청 잘난 척을 해야 2번, 3번 같은 걸 딱 보고 있다가 시가 갭이 8에서 10% 정도 나는 종목, 한 8% 나는 종목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같이 추종 매매를 하는 게 좋죠. 일단 남북 경협주는 아직 이슈가 진행 중이니까 그 중에서도 현재 시장에서 반응하는 종목, 그때 반응하는 종목에만 따라 붙어주면 되겠죠. 세 번째 섹터는 유가주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가 관련주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급등주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종목은 흥구수기죠. 그리고 흥구수기와 짝을 잘 지어서 잘 같이 형님 동생 하는 친구가 중앙에너비스죠. 유가주를 한번 보자라는 이유는 이것은 내일 시장이 안 받아주면 멍텅구리가 될 겁니다. 멍텅구리 될 때 한번 보자는 의미가 많죠. 사우디가 이달에
석유 시설을 복구를 한다라는 그 뉴스를 나왔죠. 그 뉴스가 이 날짜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 날짜에 나오는 바람에 진일 상가를 갔지만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이 됐죠. 그래서 뭐 이달 석유 시설 복구 선언 이 한마디의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달은 이달의 복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석유시설 관련자들은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을 봐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유가에 관련된 어떤 관련주들은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같이 올려놓고 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겠죠. 지금 자재만 옮기는데도 뭐 몇 개월이 걸릴 텐데 뭐 어떻게 뭐 한 달 안에 거의 복구가 됩니까? 한 달 안에 복구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냥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일단 뭐 이거는 반응이 없으면 멍텅구려야 되니까 그냥 한쪽에만 올려놓읍시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시장, 내일 시장은 큰 흐름을 잡아낼 만한 큰 종목은 지금 없을 것 같고 뭐 대지일병주나 어차피 지금 기세를 살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 대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은 공략을 할 타임을 놓쳤고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뭐 연봉에 들어가서 뭐 양봉에서 팔아서 마이너스 1.9% 떨어졌다가 플러스 6%대로 맞췄으니까 플러스 6%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보안 밑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뭐 6% 이상은 수익은 챙겼을 텐데 힘이 약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려 가지고 음봉 때 들어가도록 합시다. 양봉 때는 들어가지 말고 간종 종목에만 올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내일의 중점적인 매매 전략은 어떤 겁니까? 새로운 이슈에 집중한다. 자,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나 그리고 기세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 종목군에서 더 이상 아주 파격적인 어떤 급등세를 바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슈 종목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상 테코피아 옆에 PNT도 같이 하나 추가를 시키고 한번 추적을 좀 해줍니다. 기세주는 PNT는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요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양봉으로 살짝 올려놨는데 이 종목은 그냥 관심 끊이면 놔두세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거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공략을 해볼 테니까요. 기세주는 일단은 뭐 진행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가 이달 말까지 한번 같이 쭉 계속 보도록 하죠. 자, 내일이 24일 화요일입니다. 월말로 다가가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만한 이슈는
어, 그나마 대지일병 관련주가 좀 그나마 시장의 힘을 수급을 부르는 힘을 보유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개별 재료로 지금 움직이고, 그날 그날에 나오는 이슈나 수급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상위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두월 산업이나 JC 케미칼, 네오오토 이런 종목들도 다 당일날에 지금 오늘 당일이거든요.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애들이 오늘 당일날 막 툭툭 올라온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대지 열병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각계전투 시장이니까 당일날 이슈에 집중을 하시고 열병 열병 쪽은 끈끈하게 지니까 청산을 하면서 흐름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내일은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말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요즘 제가 매매가 좀 많이 좀 엇박자가 나요. 생각했던 방향으로 좀 탁탁 떨어지지가 않고 공략할 종목이 손발에 좀 안 맞고 그래서 좀 매매가 엇갈리는 그런 날이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내가 요 근래에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엇박자가 자꾸 나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어떤 날 느끼게 된다면 하루나 이틀 해보면 이제 좀 그런 걸 자기가 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마음이 좀 바빠지거든요. 급해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을 차라리 하루나 뭐 이틀을 매매를 쉰다든지 딱 쉬고 한 하루에서 3일 사이에 단 하나의 종목만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철저하게 꼬나봤다가 딱 하나의 종목을 공략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매도 시점 매도를 탁 그렇게 해서 다시 타이밍의 느낌을 다시 찾아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툭툭툭 해버리면 더 자꾸 엇박자가 나요. 주식이란 게 참 뭐 마음처럼 막 아무나 하면 될 것 같고 뭐 무조건 빨가면 들어가면 돈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참 마음처럼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오랜 세월 동안 주식을 하다 보면 항시 마지막에 부딪히는 것은 항시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더 나아가느냐 거기서 후퇴를 하냐는 심리적인 상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를 뭐 1년 하고 2년 하고 3년을 그래도 늘지가 않아. 5년을 해도 늘지가 않아. 정체성이 오고 막 자기에 대한 혼란이 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늘지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시점까지 왔다는 것은 그는 그 사람이 많이 늘은 거예요. 예전엔 공부할 때는 자기가 늘고 실력이 늘었다 실력이 안 늘었다 자체도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실력을 가진 존재였는데 스스로가 그런 걸 느낀다 정체성을 느낀다 그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발전한 거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상당히 발전이 된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뭐 벽에 부딪힌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수익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50% 정도 뭐 목표를 하는데 한 달에 50% 목표는 꼭꼭 채우는데 60% 70%를 못 넘어간다. 60% 70%를 못 넘어간다. 그 1, 20%를 못 넘어간다. 그걸 지금 한 1년째 지내고 있다. 이것이 내 한계인가? 그리고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우리 상한가 매매하는 원래 상매매는 한 달에 100%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깐단 말이죠. 그래서 1년에 1000% 정도를 못 불면 어디 가서 상매매 한다고 명함 내밀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도 거기 우스개가 아니고 진실이니까요. 근데 한 2, 3년, 한 1년 동안을 꼭 50% 수익을 못 넘어, 60%를 못 넘어간다. 꼭 55%에서 끝나고, 52%에서 끝나고.
어떤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벽에 부딪히는 그 경우까지 갔다는 것도 그것은 참 그 사람은 예, 앞으로 나아갈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벽에 안 부딪히거든요. 벽에 안 부딪히죠. 뒤로 엉덩이를 슬슬 빼고 맨날 안전한 종목만 하려고 그러고 맨날 그냥 쉽게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벽에 부딪히진 않아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매매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오늘 했던 매매를 가만히 복기를 하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부분이 왜 거기서 흔들렸는지, 왜 내가 그 5% 뛰기 매도세가 나온지를 뻔히 알면서도 내가 뭔 미련으로 내가 그것을 매도를 안 하고 가지고 있었을까? 그 10% 뛰기 올라갈 때는 거기서는 절반을 챙겨야 되는데 무슨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그냥 보유를 했을까? 나의 잘못된 매매 방식이 무엇일까? 스스로가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부딪힐 벽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자기의 트레이딩이 방향이 자꾸 맥힌다든지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뭔가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것이 없고 그렇게 그냥 맨날 오리 궁뎅이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낀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어제도 말했듯이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려고 하십시오. 즉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문제는 마인드가 약간 타성에 젖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내가 한 달에 50% 수익인데 60%를 못 뒤늦고 있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한 번쯤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주 정도를 자기가 했던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기가 정한 원칙대로 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났겠죠. 50% 가까이. 그것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원칙을. 예. 예를 들면 한 종목도 1,000만 원, 맥시멈 2천만 원 갖고 간다. 그래서 과감하게 깨버리는 거죠. 한 종목도 5천만 원을 집어넣는다든지 한 종목에 1억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에서 자기의 틀을 약간 깨버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불륜의 키워드를 할 수 있는 일탈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꼭 거기 쓰여서 그렇지 그런 건 아니죠. 한마디로 일탈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짜놓은 자기의 틀에 자기가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자신을 확 던져버리고 한번 성공을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고 군이하는데 싸대기 맞고 손실만 당하고 에이 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던질 수 있는 어떤 자신의 마음, 용기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일에 한두 번만 두세 번만 한번 탁 성공을 딱 띄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공을 하면 먹는 폭 게이지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1,000만 원으로 먹는 10% 수익과 5천만 원으로 먹는 10% 수익은 단위 자체가 틀리죠. 그러면 사람이라니 간사하기 때문에 자꾸 눈이 조금씩 높아지고 감도 조금씩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 나가야 됩니다. 특히 상매매 하는 사람들 초보분들을 보면 몇백을 가지고 상매매 이제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벌 기라고 합니다. 근데 10년째 몇백을 하고 가지고 있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10년째.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저는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매번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돈을 더 올리라 이렇게 해도 참그 말 안 듣더구만요. 자기의 벽을 스스로가 틀을 안 깨면 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500 갖고 상매매를 할 거냐. 남들은 5억씩 10억씩 종목당 승부로 몇 억씩도 그런데 언제까지 니 500 가지고 하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나 이렇게 해도
자기의 마인드 소심함 때문에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500 가지고 버는 수익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즉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 물론 뭐 먹고 사는 건 뭐 살겠지만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트레이딩을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는 분 어떤 트레이딩도 상관은 없습니다. 항상 심리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는 스스로의 틀을 한번 깨어보는 그런 과감한 전략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한번 퀀터 점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점을 한번 곰곰하게 스스로의 지금 트레이딩에 한번 대입을 시켜 보시면 조금 나은 그리고 놀라운 그리고 획기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응용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